자, 시작해 봅시다. 일단은 시그마부터 질문을 받고 수열행부터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자. 수열에 한만 질문 받아야 되는 게 아니지? 13장도 있었지? 13장, 14장 질문 받고요. 14장 남은 것들은 다음 화요일까지 해서 오세요. 네, 주말에 좀 열심히 좀 해주면 될 거고. 네, 질문할 거 있을까? 14장에 7번 13장은 없어? 저희 13장에 16하고 17 아, 어디 할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원래 할게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 계산하기 너무 짜증나서 지금. 네, 13장 승리 16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보면은 연봉을 1월 떼서 매월 1월 1일 날 적립할 거고요. 인상률을 감안하여서 매년 전년보다 2% 증액시하고 그 다음에 2019년 1월 1일부터 500만원을 적립시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립을 할 건데 적립한 원리학교의 총 합은 얼마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연이율은 2%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 초에 우리가 이제 500만 원의 돈을 넣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복리를 2%씩 우리가 적용시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2020년에 이 돈의 값어치는 이만큼이 되시겠죠. 그치? 근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2% 상승된 금액을 여기다 넣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 갖다 붓는 돈도 500에 1 플러스 100분의 2가 되는 거죠. 새로 붓는 돈도. 그러면 이 부었던 돈도 2021년이 되면 한 번 더 이자가 붙을 거고요. 이 녀석은 한 번에 이자가 붙는 건데 원래 우리가 2% 인상 금액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새로 넣은 녀석은 여기서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2% 증가하고 2% 증가한 금액을 그러니까 또 얘도 5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의 전체 제곱이 되시는 거죠. 이해돼요? 사실 계속 똑같은 돈을 넣고 있는 거죠. 꼬락선을 보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언제까지 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2028년 쭉 가서 초과 될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년의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500에 1 플러스 100분의 2의 9제곱의 i가 될 거고 여기 있는 모든 식기들이 5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의 9제곱의 형태를 띠겠죠. 이게 이제 몇 개인지 카운팅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2019년부터 2028년도까지 몇 번 물게 되냐면 10회 납입합니다. 10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을 찾는 순간은 돈을 넣자마자 찾는 게 아니라 2028년 말에 찾기 때문에 사실 이자가 한 번 더 붙는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루 차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게 항상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 하루 차이가 나긴 나잖아. 엄밀히 따지면. 근데 이제 그냥 이것도 똑같이 준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넣은 금액의 값어치는 5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의 10제곱 형태를 띌 건데
거기에다가 이런 녀석들이 10개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연락 고맙게 1.02의 10제곱이 1.22로 계산한다는 거니까 우리는 뭐 한다고 9,000 곱하기 1.22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6,1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됐어? 자, 그 다음에 일단은 17번부터 해결을 해야죠. 600만 원씩 20년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일시불로 받으려고 연이율 3%,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현금의 현재 값어치를 구하라. 이게 연금 현가라는 건데 실제 너네가 받는 연금들 있죠. 학교에 회사에서 이제 퇴직연금을 줬잖아요. 퇴직연금의 계산 방식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실제로. 뭐 1, 2년 일하면 어차피 그 일시납 되는데 뭐 2, 30년 장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네들을 이제 분할로 주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원래는 1년서부터 600만 원씩 받을 수 있고, 근데 현재는 사실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죠. 그러면 1년이 되면 퇴직 1년이 되면 원래는 얼마씩 받는다? 600만 원을 받겠다는 거죠. 2년 차에도 똑같이 600만 원을 받을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받을 거냐면 20년 차까지 돈을 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연이율 3% 1년마다 복리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무슨 소리냐면 1년에 우리가 퇴직 후 1년 후에 받은 돈 6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2년 후에 600에 1 플러스 100분의 3만큼의 값어치를 갖게 될 거란 소리죠. 됐어?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2, 3년 차가 되면 얘는 이 돈은 600에 1 플러스 100분의 3의 제곱만큼의 값어치를 갖게 될 거고, 2년 차에도 6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600에 1 플러스 100분의 3만큼의 값어치를 3년 차에 갖게 되는 거죠. 근데 3년 차에도 600을 받잖아요. 됐어? 이런 식으로 쭉 가서 결론적으로는 20년 차가 되면 600에 얘는 1 플러스 100분의 3의 세제곱의 현가, 세제곱의 19제곱의 값어치를 갖게 될 것이고, 얘네들은 쭉 와서 600에 1 플러스 100분의 3의 18제곱이 돼서 쭉 내려가서 마지막 600만 원을 회사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우리가 퇴직 후 20년 후에 받은 돈 전체 값어치는 이만큼이 전체 값어치가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등비 수열이니까 1 공비분의 추한 곱하기 공비의 상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 녀석을 뭐 할 거냐면 이렇게 된 돈을 우리가 이때 현재 퇴직하자마자 한 방에 나 다 줘.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그러면 얘가 1년 후에 갖는 돈의 값어치는 똑같이 3%가 증가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한 방에 받는다라고 하면 얘는 그 다음에 3% 증가한, 그냥 이렇게 쓸게요. 1.03 A1이 될 거고, 2년 차이가 되면 1.03의 제곱의 A1이 될 거니까 20년 차가 되면 1.03의 20제곱 A가 되시겠죠. 한 방에 받았던 이 돈의 값어치는. 그러면 결국 20년이 딱 되면서 이 돈의 값어치와 이 돈의 값어치가 같으면, 그치? 그 금액이 현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일시납, 일시 퇴직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1.03에 20제곱 곱하기 A값하고
0.03에 600에 1.03에 20제곱 마이너스 1의 값과 같다. 이걸 계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1.03의 마이너스 20제곱을 0.554로 계산한대요. 이렇게 꼭 이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요. 여기는 해결할 수 있죠. 그치? 얼마죠? 뭐 2만인가요? 600만 원이니까 얘네들은 실제 금액의 값어치는 2억 원이죠. 그러면 이걸 갖고 1.03의 20제곱 양변을 나누게 될 거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A라고 하는 녀석은 2만에 1 마이너스 1.03에 마이너스 20제곱 이렇게 되는 됐니? 이 녀석은 우리는 0.554로 계산하자고 했으니까 얘가 2만 자 0.554면 0.446인가요? 됐어? 그래서 우리는 8,920만 원의 값어치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사실 맨날 퇴직하고 나면은 치킨집 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연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 사실 한 600만 원씩을 어떻게 돼? 월 단위로 받잖아, 실제로. 그럼 월 단위로 받을 거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12배 정도 되는 거죠. 실제 연금은 보통 600은 아니고요. 퇴직하는 사람들이 보통 받는 연금들은 한 200에서 300 정도예요. 300에 12배니까 이걸 반으로 빤다면 12배 때리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올 거야. 대략적으로 한 5억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치킨집 한다고 그러는 거야. 퇴직한 사람들. 그리고 5억을 홀로당 날려먹는 거지. 뭐라 해야 되나? 한 달에 뭐 치킨집 몇 개 생겨? 우리나라는? 몇백 개던데? 한 달 단위로 몇백 개씩 생기고 몇백 개씩 사라지던데? 그래서 10년 이상 그 자리를 유지하는 치킨집의 개수가 1%가 안 되던데? 그래서 원래 못 사는 거죠. 대충 이제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연금의 현가라는 거고요. 네. 자, 이거 말고 우리 또 해야 되는 게 아까 18번 해달라고 했었나? 네. 싫어. 귀찮은데 이거? 왜 자꾸 이런 문제를 물어봐? 자, 제일 처음에 P1의 좌표에 대해서는 이제 이 녀석이 1,1이다 라고 얘기했고, Pn의 좌표에 대해서 써 있는데 Pn의 좌표가 A, 만약에 B다 라고 되어 있으면 Pn 플러스 1의 좌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다. 그래서 B보다 EA의 제곱이 작다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A, B 플러스 1이다 라고 볼 거고, 그 다음에 B랑 EA가 같으면 A 플러스 1,1로 가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 규칙 찾기 위해서 써볼 수밖에 없어. 뭐 이상해? 필요가 없는 거 문제 A 플러스 1, B? 아, 문제 잘못 나왔네. 1로 가야 돼.
이거 B로 가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규칙이 안 생겨요. 그거 만들 수는 있거든요. 거기 써 있는 거 만들 수는 있는데 나오긴 나와. 예전에 한번 B로 놓고 잘못 푼 적이 한 번 있기는 해. 그냥 맨땅에 헤딩가 있으면 한 30개인가 40개인가 쓰면 나오는 거야. 와. 규칙이 안 보여. 계속 끝까지.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실 생각보다 몇 개만 써보면 규칙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P2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될 거냐 라고 얘기를 하면 P2의 형태는 보시다시피 1은 1보다 작은 상태가 되니까 그치? 뭐가 돼? 1,2가 되죠. 그치? P3가 되면 2라고 하는 게 2의 1제곱하고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할 거냐면 2,1이 되면 되죠. 됐어? P4는요? 1이라고 하는 게 2의 2제곱보다 작을 거니까 뭐라고 쓸 거냐면 2,2가 되실 거고 P5의 경우에도 결국 2라고 하는 게 2의 제곱보다 작기 때문에 2,2의 3이 되실 거고 P6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이라고 하는 녀석이 2의 제곱보다 작기 때문에 2,4가 되실 겁니다. 됐니?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P7이 되면서 4라고 하는 게 2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이 녀석의 형태가 이제 어떻게 돼? 3,1이 되시는 거죠. 됐니? 그럼 이 다음부터는 그냥 쓸 수 있어요. 잘 봐. 오락선이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뒤에 있는 녀석이 이제 4가 2의 제곱이 되면서 3,1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럼 얘는 좀 넘어가서 어디 갈 때 거니? B가 8이 되시면 다음 걸로 넘어갈 거예요. 얘들? 그러니까 잘 보시면 P1의 값을 1,1, P2의 값을 1,2, P3의 값을 2,1, P4가 2,2, P5가 2,3, P6가 2,4가 되는 거죠. 됐지? 그러면 여기서 P7이 되면서 3,1 하면 쭉 가서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3, 어디까지? 8까지 갈 거라는 소리죠. 그럼 3,8까지 갈 거니까 여기서부터 몇 단계를 가실 거냐면 7단계를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P 얼마가 된다? 14가 되나요? 그럼 여기 쌓이는 애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2개죠. 어떻게 되죠? 2의 1제곱 때문에. 이 새끼 쌓이는 건 어떻게 되냐? 4개죠. 어떻게? 2의 2제곱 때문에. 여기 쌓이는 건 몇 개예요? 8개입니다. 2의 3제곱이라서 이래요. 이런 규칙성을 갖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10의 2의 10제곱이면 실제로 어디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쭉 내려가서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PM이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어떻게 된다? 10의 2의 10제곱일 것이고 이 녀석이 1024는 2의 몇 제곱? 10제곱이 되실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들한테 실제 물어보고 있는 건 이게 왜 갑자기 등비수를 왜 나왔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라서 결국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2의 10제곱까지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이건 등비수로 갑자기 바뀌었죠. 문제가. 그래서 2-1분의 초항 곱하기 2의 한의 개수분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2048, 46이 되시겠다. 계산한다. 됐어요?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아까처럼 여기다 B라고 놓는 순간 졸라 계산하셔야 돼. 자 그러면 13장은 연습문제 질문 끝? 네. 뭐? 7번, 11번, 어디? 13번. 13장? 이씨 아까 물어볼 땐 계속 가만히 있다가 이리저리 그래. 7번하고 11번? 오른쪽 그림같이 두 직선을 공통 접선으로 하고 서로 다른 외접하는 5개의 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이,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이 6일 때 세 원의 반지름의 길이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이거 그림 못 그리는데. 자, 마음의 눈으로 그렇게 이거를 맞춰서 그리기가 매우 어려워. 그래도 좀 제법 비슷하게 그려진 것 같긴 한데 이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다 점 잡고 여기에다 중심을 잡잖아. 그래서 이렇게 중심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쭉 하잖아. 됐니? 그러면 처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원의 중심도 여기로 지나게 될 거라 소리 하고 싶은 거죠 일단. 됐어? 다 연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관계성을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선을 내렸어요. 여기서 선을 내렸어요. 우리는 뭐라고 했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가 뭐라고 했니? 제일 처음 게 6이라고 했나? 얘가 6이라고 써 있으니까 얘도 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야? 두 번째 녀석이니까 A2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새끼도 A2가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됐어?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제 지나가는 거는 무시하고요. 다음 원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다음 원이 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녀석을 또 중심을 잡을 거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A3가 될 거란 말이야. 여기는 A2였고요. 여기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또 이제 A3가 되겠죠. 그러면 이 노란색 기준으로 애들을 그냥 잠깐 좀 떼서 넣어서 쭉 선을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여기다가 직선을 이렇게 내리고, 여기서 중심 잡고 선 내리고 여기서 중심 잡아서 이렇게 A3, A3, 여기가 A2, 안 맞는다. 에이, 너무 잘못 그렸어. 여기가 6. 좀 더 길어서 여기가 A2. 똑같은 길을 A2. 더 늘려야겠다. 여기 이제 A3라고 써보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빨간색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잘라서 이만큼만 보면 뭐가 됐었니? 여기가 A2 마이너스
6인가요? 1인가?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A3 마이너스 A2인가요? 편의상 6을 A1으로 바꿀게요. 관계성을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A1으로 바꿔봅시다. 얘하고 얘는 뭐니? 닮은 관계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A1 플러스 A2 네. A2 마이너스 A1이라고 하는 왼쪽 삼각형의 비평과 높이의 비율은 오른쪽 삼각형인 A2 플러스 A3 대 A3 마이너스 A2의 관계성을 가지셔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곱해서 A1, A3, 그 다음에 A2, A3, 그 다음에 마이너스 A1, A2,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 A2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게 이제 외항의 곱이죠. 자, 내항의 곱도 해볼까요? A2의 제곱 마이너스 A1, A2 플러스 A2, A3 마이너스 A1, A3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얘하고 지워지고요. 얘하고 지워져요. 그 다음에 애들을 이항시키게 되면 뭐가 나오시게 되냐면 이 A2의 제곱은 2배 A1, A3 즉 A2의 제곱은 A1 곱하기 A3 얘네들은 뭐다? 둥비 수열이다. 자, 얘네들의 형태가 둥비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원이 5개짜리였단 말이죠. 그치? 그 중에서 중간에 있는 새끼를 물어본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지금 문제에서 우리는 A1을 지금 6으로 놓자는 거고요. A5를 뭐 하자는 거야? 12로 놓자는 건데 A3의 값을 물어보자고 했으니까 됐니? 네. A3의 제곱의 값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A1과 A2를 곱하면 될 거라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A3의 값은 뭐가 될 것이다? 6 루트 2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지워도 되는 거구나. 아까 몇 번이었어? 그리고? 11번. 중비수열 합 1항부터 10항까지 합하고 역수의 합이 1이다. A1부터 A10까지 합이다.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N이라고 하는 녀석을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됐니? 우리가 A N분의 1의 형태는 결국은 A 1분의 1 곱하기 R의 N-1제곱분의 1이니까 맞아? 네. 그러면 이 새끼를 우리가 만약에 BN이라고 표기하면 BN이라고 하는 녀석은 초항의 형태가 A1분의 1이고 공비의 형태가 R분의 1인 등비 수열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A1부터 A2, A10이라고 하는 이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실 거냐면 원래 등비수열의 합의 관계성에 의해서 R-1분의 A1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일 겁니다. 맞지? 이 녀석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디 갔어? 2라고 했어요. 맞지? 네. A1분의 1 플러스 점점점 A 10분의 1이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1 마이너스 공비로 쓸게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나? 됐습니까? 얘가 1인 거죠? 네, 마음에 안 들어. 젠장 이거 어떻게 정리해? 그치?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 여기다가 일단 A1하고 R 곱할 거예요. 됐지? 그래서 밑에를 뭐라고 쓸 거냐면 A1에 R-1로 바꿔줄 거고요. 위에는 R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10제곱분의 1로 바꿀 겁니다. 이 녀석이 지금 현재 1이고요. 네, 이 녀석에다가 또 우리는 이식을 한 번 더 정리하기 위해서 R의 10제곱도 곱할게요. 그래서 이 녀석은 R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 녀석은 A1 R의 10제곱에 R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니? 뭘 하려고 이 지랄을 떨거냐면 이 녀석을 갖고 이 식에서 변형시켜서 결국 R-1분의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은 A1분의 1인가요? 됐니? 이 녀석의 변형을 해줘서 R분의 1에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A1의 R의 9제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아?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1 제곱 R의 9제곱은 2예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왜 이 지랄 떨고 있냐라고 하는 건데 너희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항의 형태는 A1, A2, A3에 A8, A9, A10이죠. 그치? 됐니? 그럼 이 형태를 다시 써보면 A1, A1R, A1R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녀석은 A1의 R의 7제곱, A1의 R의 8제곱, A1의 R의 9제곱 될 겁니다. 됐니? 다 풀었죠? 얘랑 얘랑 곱하면 뭐란 소리야? 2란 소리죠. 맞지? 근데 얘랑 얘랑 곱해도
2라고 되죠. 마찬가지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해도 1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 있을 거냐? 그러면 저 두 개씩 짝져가지고 2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뭐가 될 거냐면 이게 2의 5제곱에 32가 될 거란 소리죠. 됐을까요? 이해돼? 13장 질문은 이게 끝인가 보고 다 지우고 14장으로 넘어갈 거니까 14장에 아까 또 누구 몇 번 질문했었지? 7번 질문했는데 풀었어요. 14장 해결했어? 다른 것도 질문 있어요? 14장? 저 4번이랑 5번이요. 4번?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A 2n-1이라고 하는 녀석이니까 쓰죠? 써요. 말로 풀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됐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이 뜻이잖아. 맞아?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니? 네. 그럼 이거 두 개 빼면은 얘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8n 하나 나오고요. 8n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져. 8n이 끝인가? 정리되면? 아닌데 8n 마이너스 4 플러스 1 플러스 3이 끝인 것 같다. 맞나? 아이 대상이 좀 더럽게 안 돼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3이거든요. 됐어요? 그러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8n 마이너스 3이에요. 예전에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을 원래는 여기서 이제 여기 말하는 n의 값은 2보다 클 때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1을 갖다 집어넣으면 a1이 나오는데 여기다가도 k에다가 n에다가 1을 집어넣고 k에다가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전체가 a1이 되는 거 아니야? 1부터 1까지니까. 근데 그 녀석도 똑같이 얼마가 될 거냐면 3이 되네? 병실? 잘못됐네? 뭐지? n제곱 마이너스 4n인 게 맞는데
아, 귀찮은데. rn 플러스 4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맞나요? 마이너스 5구나. 아이 병신 진짜 씨. 이게 안 되면 이게 문제풀이가 복잡해져서. 네, A1이 똑같죠? 둘 다 3인 거. n이 1부터 성립한다는 거다. 근데 이제 이 녀석에서 굳이 이걸 갖고 거기 있는 문항을 본다라고 했을 때 A, EK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변형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자, 우리는 n의 자리에다가 EK를 만들기 위해서 n-1을 EK로 만들고 싶으면 n의 자리에다 뭘 집어넣으면 되냐라고 했을 때 K 플러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A, EK가 4가 아니라 8K 플러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맞아? 그럼 여기서 이 문제는 이제 모두에 뭘 풀라는 거야? K는 1부터 10까지 A의 2K를 풀어본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뭐 하자? 1부터 8까지 10까지 넣자는 거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2분의 초함이 7이고요. 그렇다면 여기다 10을 넣으면 될 거니까 79죠? 그치? 맞아? 한이겠으면 여기겠지? 86을 반으로 나누면 43이니까 43, 430이네요. 이해돼?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5번도 해달라고 했나? 괜찮겠지? 이거까지 풀어도 시간 문제랄까 봐 고민하고 있어. 응? 이 뜻 아니야? 그러면 문제에서 하고 싶은 건 어차피 얘네들을 더할 때 0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영향을 주지 않잖아, 예준아. 그러니까 xk가 1인 k의 개수를 a라고 보고, 됐니? k라고 쓸 수 없으니까 뭐 얘는 뭐 p 라고 하고 이 새끼가 2라고 하고 p의 개수를 b라고 얘기를 하면 이 문제는 요즘
a 플러스 2b가 13인 거고 a 플러스 4b가 23인 거 아니야? 네. 안 그래요? b의 개수가 5개고 a의 개수가 3개겠죠? 그죠? 그치?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5제곱의 형태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5제곱이면 1의 5제곱을 해봐야 똑같이 1일 거고 2의 5제곱을 하면 좀 달라지기는 하겠죠. 하지만 0은 어떤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3에다가 160 더하니까 160이겠죠. 겁나 쉽지? 사실 이것만 생각했으면 그냥 푸는 문제거든. 또 질문 있어요? 오늘 해놨냐? 저걸 못 들까? 자, 217페이지까지, 217페이지래. 14장 연습 문제 해서 다음 시간에 가져오시면 되고요. 오늘은 쭉 다시 원래대로 넘어가서 5장으로 갑니다.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됐어요? 사실 이쪽은 해설을 써드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 로그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요거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만 얘기를 좀 할게요. 지수로 관계성이 이제 역함수 관계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얘기를 했었고요. A의 X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N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B라고 하죠, 그냥.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했었냐면, X는 로그, 어차피 함수니까 Y로 씁시다. A의 Y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희들한테 이제 오늘 방정식 부등식 할 거라서 그래.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은 될 수 없고 A는 양수가 됐어야 됐고 진수 Y 값도 양수가 됐어야 됐었죠? 그치? 이 조건에 의해서 이제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하다가 2차식들에서 이제 원래 2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워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만 생겨. 왜? 얘네들 조건은 만족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거 기억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제일 첫 단원 아니라 지수로그 방정식 보자. 해보도록 하죠. 뭐 할 거 없어요. 네, 첫 번째 지수 방정식. A의 fx 이퀄 B의 gx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B라고 쓰면 안 되는구나. A의 gx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 그럼 뭐 하면 되니? fx랑 gx랑 같으면 되겠죠. 요 형태의 변형형. 자, hx의 fx 이꼴 hx의 gx. 이렇게 표현은 안 하겠지만, 그치? 이런 표현은 원래 안 하는 게 형성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다 치면, 우리는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돼. 첫 번째, hx가 1인 경우하고, 그럼 이거 자체가 하나의 해가 나오겠죠? 여기서. 그 다음에 hx가
1이 아니면 그때 fx랑 gx랑 같으면 돼요. hx가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hx가 0이 되는 경우는 안 나오죠. 원래 이제 밑은 1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함수 형태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의 지수방정식 중에서는 1인 경우까지는 나와요. 근데 0이 되면 0의 거듭제곱의 형태를 정의내릴 수 없다거든요. 근데 1의 거듭제곱의 형태를 정의내릴 수 없는 건 아니죠. 1의 거듭제곱 형태는 다 1이야. 0을 할 정의가 안 돼요. 그럼 0의 0제곱도 1로 봐야 돼? 0의 1제곱은 0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0을 한 번 곱한다. 0의 제곱은 0 곱하기 0이니까 0이라고 볼 거지. 근데 0의 0제곱은 여태까지는 0끼리 곱해가지고 졸라 다 0이었는데 0의 0제곱은 1로 봐야 될걸? 아니면 0이라고 볼래?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면서 정의 내리지 못한다. 0의 0제곱을 정의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밑을 0의 경우를 보지는 않아요. 됐죠?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 새끼. 뭐 아니다. 이것도 하지 말까? 이것까지 할까? fx, gx 다 할까? p, gx. 됐니? 어떻게 푼다? fx 곱하기 로그 a 이꼴 gx 곱하기 로그 b로 변형합니다. 그냥 뭐 하는 거죠? 양변에 로그 취한 거죠. 됐어? 뭐 나머지는 이제 이거에 대한 변형 형태인데 네 번째 치환이 있기는 해요. 사실 치환하는 경우에 대한 게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글로 쓰기가 좀 애매한 거죠. 지원하는 건 이제 뒤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이제 문제를 풀어낼 겁니다. 됐죠? 자, 풀까요 바로? 자, 1번 문제 이건데 자, 6의 x제곱이니까 6의 x제곱 자체가 원래 2의 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됐니? 됐어요? 그러면 결국 3의 x제곱하고 3의 x제곱 똑같은 새끼니까 2의 2-x제곱하고 2의 x제곱이 같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2-x 이꼴 x인 걸 찾는다. x는 1이면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 됐습니까? 준혁아 됐니? 자, 일단은 이거 그냥 무조건 우리는 아까 이제 밑이 같으면은 밑을 밖에 놓고 지수끼리 같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사실 밑이 달라요. 그래서 원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로고를 취해줄 거야. 여기 3번 형태로. 그 전에 여기 있는 3은 제거해줘요. 이거 하나 빼면 되잖아. 그치? 양변에 3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해돼요? 이 상태에서 로고를 취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밑을 10짜리 로그를 취해줄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1의 로그 2가 될 거고요. 2x의 곱하기 로그 3이 되겠죠? 여기에서 x
x의 개수가 로그 2가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 x의 개수는 2 로그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를 1로 갖고 오시게 되면 일단 x를 1로 가져올게요. 2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 x가 되실 거고요. 그치? 우변에 로그 2가 남게, 좌변에 로그 2가 남게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x의 해 형태는 뭐 겁나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게 이렇게야. 이해됩니까? 자, 세 번째. 자, 이렇게 되죠. 됐니? 그러면 좌변은 우리가 정리할 게 없고요. 이게 x의 2분의 1 제곱이니까요. x의 루트 x 제곱이 x의 2분의 1 x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니? 이해돼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한다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x가 일단 1일 때를 볼 거고 1이면 이제 0이 되시니까 둘 다 1은 1이 되니까 의미가 없어질 거고요. 자, 두 번째는 1이 아니라고 하면 루트 x랑 2분의 1 x가 같은 걸 찾겠죠. 됐니? 어차피 루트 x 나눠주고 이쪽에다 2 곱하면 되니까 루트 x가 2라는 소리야. 이렇게 되면 맞니? 그럼 x 값은 얼마죠? 4예요. 됐어요? 삼 번 문제 응용 형태의 문항에 대한 건데요. 거기 보면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하면서 밑이 0보다는 큰 새끼입니다라고 하는 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라서 첫 번째는 원래 지수가 같은 상태잖아요. 그치? 지수가 같은 거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볼 수 있는 것 자체는 뭐다? x 플러스 1이 그냥 3이면 되기 때문에 x가 2가 되시면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나오시는 거고요. 됐어?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해가 없을 거라 생각하기 딱 좋은데 우리는 뭐 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개나 소나 지수가 0이면 다 1이 되시죠? 그래서 x가 0이 돼서 성립한다. 이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 거죠. 준혁아 듣고는 있냐? 정신 차리고 좀 쓰지 그러니? 이거 아까 했어요? 이거가? 오늘 뭐 끝나는데 무리 없겠구만. 우리 참 4장 질문 한 번 더 받았어야 되는데. 다 끝나고 하죠. 질문 다시 받는 거. 깜빡했다. 얼른 들어가시죠. 다 쓰면 얘기하시고. 아이고 힘들어. 조절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 문제 2번으로 갈 건데 지금 우리가 지수 방정식 이 세 가지 형태에 대한 얘기는 다 했죠. 그럼 마지막 이제 치환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일단 항의 형태가 세 개가 되기 때문에 뭐는 뭐라고 정리가 안 되는 아이들이죠. 그치? 열받으지? 역시 나갔어. 왜? 어디 갔냐? 정신 어디다 두고 왔어? 뇌는 놓고 온 거야? 네가 토끼야? 넌 간 대신 뇌가 빠지냐?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치환을 할 건데 뭘 치환할 거냐면 4의 x제곱이든 2의 x제곱이든 지금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밑을 다 2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을 4니까 2의 제곱으로 볼 거고 2의 제곱의 x제곱이니까 x제곱의 제곱으로 바꿔보자는 거죠. 맞아? 그럼 여기 있는 것도 2의 x 플러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으로 변환시키자는 거다. 됐어? 이러면 또 이제 이 마이너스 31을 2의 5제곱 쓰는 새끼들이 있대.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이제 2의 x제곱을 치환하려고 하는 거라서 마이너스 30을 그냥 내비두면 돼.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는 뭘로 하자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새끼를 뭐 이제 t 같은 걸로 변환하자는 거죠. 그런 식의 형태가 뭐가 될 거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2가 0이다. t 마이너스 8 t 플러스 4가 0이다가 되신다는 거죠. 그치? t 값은 2의 x제곱이었기 때문에 2의 x제곱의 형태가 8이거나 마이너스 4가 되셔야 되는데 마이너스 4는 사실 될 수가 없죠. 됐어?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x의 형태는 이제 3입니다 라는 거죠. 이게 진수 조건에 의해서 지금 뭐가 빠진 거야? 해가 하나 빠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는 거. 자, 2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 녀석 두 번째 있는 요 식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3의 x제곱 곱하기 3의 y제곱이니까 이가 27이라는 소리거든요. 됐니? 결국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할 거냐면 3의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라지 a로 3의 y제곱이라고 하는 걸 라지 b라고 썼을 때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12고요. a, b라고 하는 녀석은 27입니다. 됐지? 자, 2차 연립방정식이시죠? 합과 곱의 연립방정식부터 어떻게 풀어지 기억나? 이거 원래 변환시켜서 집어넣어도 되기는 하는데 그거 말고 어? 못 알아듣겠어. 안 들려 이 새끼. 뭐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뭐라고 한 거야 정확하게? A, B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연립방정식.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웅얼웅얼거려. 동서가 달리. 자, A, B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라지 X의 제곱 두 근의 합이 10이니까 마이너스 12 라지 X
27 이꼴 제로라고 했을 때 이 라지 x라고 하는 녀석을 라지 a 또는 라지 b로 보겠다. 이렇게 하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결국은 이 녀석의 해외 형태를 실제로 우리는 3의 x제곱으로 보거나 3의 y제곱으로 보겠다는 뜻이죠. 그치? 근데 이 녀석은 인수분해를 하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라지 x 마이너스 3에 라지 x 마이너스 9로 인수분해가 되는 아이고, 그러면 라지 x라고 하는 건 3 또는 9, 즉 3 또는 3의 제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x가 1이고 y가 2죠. 아니면 x가 2고 y가 1이 되시면 되는 거죠. 맞지? 이해돼요? 어쩌다 보니 3번부터 풀었네? 얘가 3번이네? 미안. 원래 2번부터 풀 계획이었는데 뜬금없이 3번을 풀었네. 이거를 풀면 학습량을 좀 알 수 있는데 혹시 2 플러스 루트 x, 2 플러스 3, 2 더하기 루트 3x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x 무슨 관계 혹시 아시는 분 있나? 얘네 둘의 관계. 혈내. 혈내? 이 둘의 관계성. 혈내는 이 새끼야. 역수. 그렇지, 역수. 오, 야. 공통 지질하게 안 하는데 쉽게 어떻게 알지? 우리가 뭐니? 2에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서 이 새끼를 역수를 취하면 뭐가 나와?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요. 됐어?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이 역수 관계성인 거죠. 그럼 무슨 소리냐면 2 플러스 루트 3에 x라고 하는 녀석을 라지 a로 만약에 너네가 치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의 x라는 건 a분의 a라는 소리죠. 됐어요? 그러니까 저 시간 뭐라고 써야 되는 거냐면 a 더하기 a분의 1의 값이 4라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a 곱해서 정리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0이라는 소리죠. 자, 이걸 이용을 하여서 a 값을 계산을 하시면 이 녀석이 뭐가 나와? 2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죠. 됐니? 근데 얘가 지금 뭐야? 2 플러스 루트 3의 x제곱인 거잖아. 됐니? 그러니까 x값은 뭐가 된다? 뿔마 1인 거죠. 이해돼요? 우리가 아까 이 녀석 역수관계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1인 거죠. 자, 됐으면 넘어갑시다. 3번 문항으로 갑니다. 자, 두근 합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이것도 시원하겠지? 그치? 근데 이게 좀 두근 합의 의미가 조금 달라서 잘 보시도록 해요.
우리가 t라고 하는 녀석을 a의 x제곱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쭉 정리를 하게 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t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죠. 됐니? 두 그램을 어떻게 알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지. 자, 이렇게 되면 이 녀석의 두 근의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냐면 A의 알파 또는 A 베타란 뜻이에요. 사실은. 됐어? 그럼 너희들한테 실제 원하는 건 A 알파 플러스 A 베타가 아니라 A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수로 달려있는 새끼이기 때문에 우리는 A 알파 베타만 구할 수 있어. A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건 뭐다 사실은? A의 알파 곱하기 A의 베타 거고, 그러면 T의 두 분의 곱의 형태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새끼가 1인 거죠. 맞아요? 전혀봐. 정신 차려 임마. 이해돼?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A 제곱이라는 새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A 알파 플러스 A 베타의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예 못 구하는 문제. 근데 우리는 뭐만 할 수 있다? A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만 생각을 할 수 있고, 밑을 모르니까 사실 여기 숫자가 써 있으면 그것도 골 때리는데 우리는 이 녀석이 1이다 보니까 0제곱 시켜버리면 될 거거든요. 두 분의 합은 0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그냥 절반 이상이 다 1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요. 사실 이렇게 돼 있으면 뭐 해도 돼. 원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로그 AA예요. 로그 만약에 이쪽에 은혜한테 물어보는 게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어떤 상수값 K라고 하는 새끼가 등장을 했잖아. 그러면 로그로 쓰면 돼 사실은.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거 사실은 A 값이 계속 문자 형태로 남아있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K 값이 숫자로 나와있다라고 이 녀석이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잖아. 네, 좀 찜찜하겠지만 지금 여기처럼 나와있으면 딱 떨어지죠. 근데 문제에서는 사실 이 문제가 여기 이제 뭐가 등장하기도 할 거야. A나 A 제곱이 등장할 수도 있어. 그럼 여기나 A 제곱이 등장하시면 여기가 A가 되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문자 등장에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지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게 자,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다 이 x제곱 형태로 다 변형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을 일단 먼저 설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녀석이 오직 한 개의 근을 가질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판별식이 결국은 뭐 한다는 거야? 0이 되셔야 된다는 소리죠. 원래는 이제 이게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최선일 거라서 얘를 반으로 쪼개면 8일 거고, 8이면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4a를 2의 2a 제곱으로 바꿀게요. 곱하기 2의 2a 제곱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2의 6제곱이 2의 4a 플러스 2제곱과 같아지셨으면 좋겠죠? 그러니?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a 값이 1이 되시면 이 녀석이 같아지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럼 잠깐 쉬었다 와서 로그 방정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계속 해보죠. 이번엔 로그 방정식이네요. 아이고. 로그 방정식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죠. 첫 번째 제일 간단한 유형의 형태는 당연히 로그 A의 fx의 형태가 쓰여져 있는 녀석과 로그 A의 gx가 써있는 아이겠죠? 됐어? 그럼 뭐 같으면 되잖아. fx랑 gx랑 같으면 되겠어요. 됐어?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녀석의 형태에서 이쪽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 녀석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아니, 딱 이것부터 해주는, 이거 말고 얘부터 설명해주는 게 낫겠다. 로그 A의 fx가 그냥 상응수함의 형태를 띠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fx가 A의 b제곱 형태를 띠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문제 푸시면 되겠죠? 네, 뭐 좀 문제에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 우리가 fx 로그 gx 이퀄 어떤 형태를 띄셔야지 문제가 풀릴까? 이걸 딱 정하게는 이제 hx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아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녀석은 양변에 로그를 취해줘가지고 이렇게 풀려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딱히 예를 들기가 애매한데요.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밑으로 끌고 내려온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치환하는 경우가 있겠죠. 됐습니까? 네, 다양한 애들이 있긴 있는데 좀 애매하네요. 자, 이 녀석은 이제 형태적으로 이제 첫 번째 형태의 아이의 이제 모양을 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이쪽에도 로그 하나, 두 개, 세 개짜리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로그의 밖에 하부 형태로 갖고 있으니까 이 녀석을
로그 안에 곱으로 로그 안으로 A, 로그 안에 곱의 형태로 안으로 밀어 넣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말이 꼬이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녀석을 풀어가지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녀석이 x의 제곱 플러스 3하고 같아지면 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값이 0이 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발동이 되죠. 자, 이 녀석을 풀면 너희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뭐 할 거냐면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이꼴 0이요.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입니다. 라고 쓰면 틀리죠. 자, 우리는 이제 저 위에 써있는 녀석의 형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로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거든. 밑은 지금 아무것도 안 써있으니까 10짜리라는 소리고요. 됐니?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녀석이 진수 조건에 의해서 여기서 x의 값은 0보다 클 것이고 여기서 x의 값은 1보다 크실 거고 여기는 뭐 이제 x는 실수 전체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 조건에 따라서 x의 값은 1보다 크셔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해를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방정식 나오면 너네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데서 하나 틀려요. 분명히 제일 처음에 가르칠 땐 잘 풀어요. 네, 시간 지나서 이제 시험 보면 다 틀리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단원 평가를 보면 맞고 종합 평가 보면 다 틀리시는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한다? 로그와 지수가 등장하시면 밑 조건과 진수 조건에 대한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됐지? 자, 두 번째 문항도 볼까요? 자, 얘는 밑이 좀 달라요. 하나는 2고 하나는 4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너희들이 하실 거는 요 녀석에서 얘는 로그 4에 x 마이너스 2니까 뒤에 있는 녀석을 로그 4에 4로 변형해주고 앞에 있는 녀석은 로그 4니까 즉 2의 제곱이 되실 거니까 위에 있는 x 마이너스 5에다가 또 제곱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치? 근데 이거는 우리가 로그의 변형을 하기 위해서 해준 것 뿐이지 실제로는 진수를 x 마이너스 5로 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뭐야? 5보다 큰 수를 찾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건 담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x-5의 제곱이 나올 거고요. 이쪽에서는 로그밖에 합의 형태니까 얘네들끼리 곱할 거죠. 그래서 여기는 4의 x-2가 나와서 이 둘이 같아지면 됩니다. x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4x 여기가 얼마냐? 25 이쪽이 마이너스 8 플러스 33 이꼴 0네요. 그러니까 x-11과 x-3으로 인수분해되는 i죠. 됐지? 준혁아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x의 값은 당연히 얼마라고? 11이라고 3은 안 된다고요. 알겠죠? 자, 우리가 로그에거나 밑변환 공식을 배울 때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로그 A의 B라고 하는 녀석과 로그
b의 a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은 같다.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꿔놓으면 얘네들은 뭐가 되는데 역수 관계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뭐니? 역수 관계성을 갖고 있는 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풀이의 편의에서는 밑에 있는 것보다는 진수에 있는 게 편해서 이 새끼를 t로 변환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식의 형태가 3 곱하기 t분의 1 플러스 t 플러스 4라는 소리가 t가 4가 된다는 소리죠. 양쪽의 t를 다 곱한 다음에 식정리를 하게 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구나 3t 마이너스 4는 0이시다. 3하고 4. 네.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마이너스 4 플러스 4 그래서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사실 로그 10의 x가 1 또는 3이었으면 되는 거고 x가 진수기는 하지만 1만 아니면 저기 뭐야 0보다 크기만 하시면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x의 값은 10하고 10의 세제곱이니까 둘 다 0보다 크시니까 둘 다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번에 자, 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얘가 이제 우리가 얘도 얘기했고 이 문제도 풀었고 치워주는 것도 지금 오히려 푼 상태인데 중간에 있는 이 새끼 얘기 안 했죠? 세 번째, 양쪽에 로그 취하는 얘가 이제 양쪽에 로그 취하는 문제. 지수에 로그가 있으니까 이 녀석을 밑으로 끌고 내려오려면 로그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x 로그 x가 1000의 x제곱이라고 쓰고 이 녀석에다가 로그를 취해주면 여기도 로그를 취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로그 안에 있는 진수 위에 지수가 있으면 이 지수는 밖으로 뛰쳐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될 거냐면 로그 x 곱하기 로그 x가 되겠지? 이 뒤에 있는 녀석은 뭐라고 쓸 거냐면 로그 x의 제곱 더하기 로그 1000인데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2 로그 x로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뭐라고 할 거냐면 더하기 3이라고 쓸 거란 말이야. 됐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로그 x라고 하는 녀석을 t로 치환해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의 값이 0이 되시는 거라서 우리가 원하는 t의 형태는 마이너스 1 또는 3의 형태를 갖게 될 거라는 거죠. 됐지? t는 로그 x였기 때문에 로그 x가 마이너스 1 또는 3의 값을 가지려고 하면 x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10분의 1의 값을 가질 거고 뭐 로그 x가 3이려면 10의 세제곱 즉 1000의 값을 갖겠죠. 됐나요?
안 보여요. 자, 이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로그의 변형에서 A 로그 B의 C의 거듭 제곱을 갖고 있는 아이 형태는 뭐 한다고 했냐면 얘랑 위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고 써도 된다고 했냐면 C의 로그 B의 A라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형님? 준혁아 정신 차리라. 됐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가 통일만 해주면 돼. 자, 5 로그 x, 5 로그 x의 제곱으로 할까? x 로그 5의 제곱으로 할까? 밑을 5로 놓을래? 밑을 x로 놓을래? 상관없어. 똑같이 답은 나와. 뭘로 놓을래? 5로? 네. 그러면 우리는 결국 5 곱하기 로그 x, 네. 5의 로그 x 제곱 곱하기 5의 로그 x 제곱으로 얘를 바꾸겠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5 로그 x의 제곱 더하기 5의 로그 x 제곱 플러스 5 이꼴 0으로 본다고 했을 때 (5의) 로그 x의 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는 0입니다가 나오는 거죠. 됐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t의 형태는 1이거나 5다. 그쵸? 그러면 5의 로그 x제곱이 1이니까 이걸 밑을 5로 바꾸면 0이라는 소리죠? 또는 5의 1제곱이니까 로그 x가 0 또는 1이다. x의 값은 1 또는 10이다가 나오실 거라는 소리죠. 자, 됐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 뭐 하는 거냐? 그 뒤에 있는 문항들은 로그 방정식이 아니라 지수 로그 방정식인 거죠. 섞어놓은 거죠, 이제부터. 자, 576 소인수분해 좀 하셔야 되겠는데 얼마죠? 9 곱하기 64인가? 맞니? 어? 맞죠? 9 곱하기 64. 그러니까 3의 제곱 곱하기 2의 6제곱이 아니라는 소리죠?
뭐 이렇게 푸는 건 아니긴 한데 이렇게 풀면 이제 뭐가 돼? 야 y는 2고 x는 6이야. 그치? 원래 이제 실제 의도의 형태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 요 밑에 있는 얘의 형태에서 y-2가 루트 2의 4제곱 루트 2, 로그 루트 2 로그 루트 2의 y-x 하는 게 4니까 y-4는 y-x는 루트 2의 전체의 4제곱 4라는 소리죠.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될 것이냐? y는 x 플러스 4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위의 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3의 x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4니까 3 곱하기 2의 x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의 형태를 띠지 않겠냐? 라는 거죠. 그러면 6의 x제곱과 뭐가 같을 것이다? 2의 4제곱분의 576이 같으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걸 16으로 나눠주면 얘가 36이 나와서 x의 값이 2다. y의 값은 그러면 6이다. 원래 이렇게 푸는 건 아니긴 하지. 글쎄. 근데 저기 사실 위에 거 보면 그냥 답이 나와. 위에 거 답 넣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다 넣어보면 아 답이구나 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 안 보이는 녀석들도 있고 지금 여기 있는 문항은 재수가 좋아서 이제 x, y가 정수로 떨어지지만 x, y 자체가 로그의 값을 받는 경우에 문항들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로그 자체의 문제네. 얘는 자, 4라는 건 2의 제곱이잖아요. 27이라는 건 3의 세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이 식을 눈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큼을 A로 이만큼을 B로 쓰면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 녀석의 세배를 해주시고 이 두 식의 차를 구하시면 OA의 값이 10이 나오시는 거죠. 그럼 A 값이 2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A 값이 2가 나오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2라고 하는 게 로그 x의 2가 2라는 소리니까 x의 밑 지수 진수니까 제곱이 2다죠? 됐니? 그러면 여기서 너네는 보통 일반적으로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쓰셔야 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미치기 때문에 밑은 양수가 되셔야 되잖아. 그래서 루트 2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A 값이 2가 되면 B 값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똑같이 로그 y의 3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다. y의 마이너스 1제곱이 3이다. 그러면 y는 3분의 1이다. 자, 됐을까요? 형님? 자, 이 문항은 위아래 둘 다 여기 써있는 로그 2y 때문에 이 새끼 때문에 양변을 다 로그 2를 취해줄 겁니다. 위에 것도 밑에 것도 다. 자, 위에 거를 로그 2를 취해주게 되면 로그 2의 xy이기 때문에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y는 로그 2의 8이니까 3이다. 이 식으로 변할 거고요. 그치? 조연. 이것도 로그 2를 양쪽에 취해주게 되면 로그 2의 y 곱하기 로그 2의 x로 바뀌게 되는 거죠. 로그를 취해주면 여기 있는 지수가 바꿔 뛰쳐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녀석이 또 2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 녀석은 두 녀석의 합과 두 녀석의 곱의 형태가 3, 2란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우리는 아까 썼던 것처럼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이꼴 0이고 t에 있는 두 분의 형태를 로그 2의 x와 로그 2의 y로 보겠다는 겁니다. 됐니? 근데 사실 t 값은 여기서 위에서 풀면은 얘 풀면은 t 값은 1 또는 0, 1 또는 2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x의 값에다가 2를 주면 y 값은 4가 나오셔야 된다는 소리고요. x의 값에다 4를 주면 y 값은 2가 나오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니?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뭐가 써있냐면 x가 y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 조건 하나 더 써놨네요. 그럼 얘 빼야겠네. 그치? 그래서 x가 4, y는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로그 방정식 마지막 7번 문항을 풀면 이 답안이 끝나네요. 이렇게 눈에 보이질 않지? 자, 양수 AB 값 구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치? 자, AB 양수라는 거 머리에 담아 두시고요. 근계수의 관계성에 의해서 두근 합의 형태는 A, B 플러스 1이 나오셔야 될 텐데 이 녀석이 4 더하기 5
beta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치? 마찬가지로 근계수의 번개성에서 두 곱의 형태는 a 로그 2의 b 플러스 16이 나오실 텐데 4 곱하기 5가 나오셔야 되는 거죠. 사실 문제에 써 있는 내용은 a, b가 8이고요. a 로그 2의 b가 4입니다 해서 준 건데 아까와 똑같은 방식에서 여기 있는 녀석이 로그 2의 b, 로그 2라는 걸 갖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양쪽에 로그 2를 취해줘서 이 녀석은 로그 2의 n이 플러스 로그 2의 b가 되고요. 이 녀석은 지수가 앞으로 뛰쳐나와서 로그 2의 b 곱하기 로그 2의 a가 2가 되는 녀석이 되는 거죠. 자, 합과 곱의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t에 관한 2차 방정식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이퀄 0에 t의 두 분을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로 볼 거고요. 위에 거를 실제로 풀면은 이때 나오는 것 중 1등은 2가 되시기 때문에 아까와 똑같이 a 값이 2고 b의 값이 4이거나 a 값이 4고 b의 값이 2가 되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아우 피곤한가? 이렇게 안 보이지? 글자가 하나도 인식이 안 나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이 녀석을 로그 x 플러스 로그 5로 쪼개버릴 겁니다. 됐어? 그리고 로그 x를 t로 치환시킬 거죠. 그에 따라서 이 식을 써보면 t의 제곱과 로그 5 곱하기 t와 로그 2 곱하기 t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그치? 로그 5와 로그 2를 더하면 로그 10이 되시겠죠? 그럼 얘가 1이잖아. 실제 이 식의 형태는 이거라는 거죠. 됐어? 이 녀석의 두 분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x의 값이 알파 또는 베타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t의 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로그 알파 또는 로그 베타의 값이죠. 됐니? 그럼 우리가 두 분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녀석에다 로그를 취해준다 생각을 하시게 되면 결국은 로그의 알파 플러스 로그 베타 값을 우리가 알면 되실 거고 이 두 로그 알파, 로그
베타는 이 녀석의 두 근이기 때문에 이 새끼를 우리는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를 거라는 거죠. 자, 로그 알파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의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건 생략되어 있는 밑이 10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1제곱 형태를 띌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10분의 1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시간은 꽤 남기는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14장을 다 풀어보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5장 문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다뤄보셔야 문제가 풀릴 거거든요. 그래서 5장에 있는 12번까지는 적어도 해오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5장 12번을 지금 여기서 바로 해보고 최대한 여기서 정리를 해본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